이 시기에 부동산을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몇이나 됐을까? 바로 이 시기 때가 바로 황금 타이밍이라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새벽하늘입니다. 한 주 동안 잘 보내셨죠? 자, 오늘 주제로 제가 말씀드릴 거는요, 부동산 경매를 통해 싸게 사는 거에 대한 장점. 그런데 이 싸게 살 수 있는 시기가 항상 그런 건 아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정말 싸게 살 수 있는 타이밍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 황금 타이밍이 존재를 하는데요, 오늘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 거예요. 보통 이제 이런 그래프가 나오면 여러분들이 별로 안 좋아들 하세요. 복잡하니까.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뭐냐면은 매수 심리에 대한 그래프다라고 보시면 돼요. 매수 우위 지수라고 하는데요, KB부동산에서 매주 그리고 매월 팔고 싶은 사람, 사고 싶은 사람, 이런 심리를 좀 체크를 해가지고 그거를 결합을 해서 지금 보시는 이런 그래프는 아니고 수치로 이걸 나타내요. 그럼 이 수치를 제가 여러분들 보기 편하시라고 그래프로 만든 거예요. 이렇게 높다, 수치가 높다라는 거는 사고 싶은 매수 심리가 강하다, 그냥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뭐 이렇게 수치가 낮다, 이거는 사고 싶다라는 심리가 매우 낮다라고 보시면 돼요. 당연히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겠죠. 어느 정도 미칠 것인지는 이제 뒤에서 보실 거고요. 자, 이 시기를 보시면은 심리가 곤두박질을 쳤어요. 확 떨어지죠. 그럼 과연 이 이유가 뭘까? 02년 9월 4일 날 주택시장 안정대책이라는 정책을 국가에서 발표를 한 거예요. 심리가 막 올라가니까. 근데 이제 뒤에서도 계속 보시겠지만은요,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이렇게 심리가 상당 부분 올라왔을 때 정부는 꼭 그 타이밍을 잘 맞춰서 이렇게 부동산을 규제를 하는 대책을 발표를 해요. 분명히 정부에서도 이 그래프를 보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 시기에 맞춰서 정책은 미리 만들어놔. 그리고 그 시기에 맞춰서 그 해당되는 정책을 발표를 하고 적용을 하는 거예요. 왜? 심리 상태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이때도 많이 심리가 떨어졌어요. 이때가 바로 03년 10월 29일 일명 12구 대책이 발표가 됐던 시점이었거든요. 다음 볼게요. 이때도 많이 떨어졌어요. 많이 떨어졌는데 이때가 11.15 대책이라고, 이 대책도 상당히 파급력이 큰, 그리고 매우 중요한 부동산 대책이었어요. 그리고 보시는 바와 같이 심리가 확 떨어졌죠. 아주 크게 떨어졌어요. 자, 이 시기에도 심리가 많이 떨어졌어요. 원인은 뭘까요? 공교롭게도 부동산 대책이 아니라 이때가 바로 금융위기 때였어요. 서프라임 모기지 금융위기. 서울이 장기 침체로 접어든 시발점이 됐던 게 이때였어요. 시장 계속 안 좋았을 때, 이 시기 때는 오히려 부동산 활성화를 시키기 위한 이제 정책들을 또 막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이제 다시 심리가 이만큼까지만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또 정부는 기다리고 있다가 규제를 발표를 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면서 다시 이제 부동산 심리가 다시 살아나기 시작해요. 이때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파리 대책이 발표가 돼요. 그리고 보시는 바대로 심리는 급격하게 하락을 해요. 근데 뭐 다른 거에 비해서 그렇게 급격하게는 아닌데 어쨌건 상당 부분 많이 하락을 했죠, 심리가. 그리고 나서 또 심리가 미친 듯이 올라가니까 이제는 또 눌러줘야 되는데 이때도 급격하게 하락을 했는데 그 원인은 바로 9.13 대책이었어요. 그리고 이 파급력은 엄청나게 강했죠. 작년 9월 13일 날 발표가 됐는데 올해까지도 영향을 주다가 다시금 지금 뭐 이 심리가 다시 막 움직이는 거 보이시죠? 막 이렇게 움직이고, 이게 매월, 그러니까 월 단위의 지금 데이터인데요. 지금 주 단위로 환산을 하면은 더 상당 부분 많이 올라가 있어요, 심리가. 그러니까 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랑 카드를 다시 꺼내 들고서 이제 심리 누를 준비를 하고 있고, 이미 뭐 발표는 됐으니까요. 정리를 할게요. 매수 심리가 막 올라간다, 일정 수준까지 막 가면은 그때 뭘 한다? 정부는 그 심리를 죽이기 위해서 규제 대책을 발표를 한다. 요게 지금 핵심이에요. 일단 심리를 떨어뜨리는 효과는 분명히 있었어요. 지금 우리가 두 눈으로 봤죠. 그런데 과연 가격이랑은 어느 정도 연관이 될런지. 자, 지금 빨간 선 보이시죠? 이게 바로 서울의 매매 가격 지수예요. 심리가 떨어진 시점. 자, 이 시점을 한번 살펴볼게요. 가격이 어느 정도 떨어졌네요. 자, 이 시기 뭐 가격이 전혀 안 떨어졌죠. 심리는 떨어졌는데 가격은 안 떨어졌어요. 이 시기 미친 듯이 올라가다가 그 상승이 잠깐 멈추긴 했어요. 그리고 자, 이 시기가 사실은 서울이 보세요. 이때부터 떨어졌다가 살짝 반등은 했지만 결국은 서울은 이때부터 장기 침체로 접어들었잖아요. 근데 이거는 보시는 바와 같이 부동산 규제 때문에 일어난 현상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경제적인 충격,
그것 때문에 결국은 서울이 장기 침체로 접어드는 요인이 됐다. 자, 최근 사례도 한번 보죠. 파리 대책이 발표가 됐을 때가, 저는 이 현상이 또 되게 재밌는 현상이라고 느끼는 게 뭐냐면요. 심리는 많이 떨어졌는데 가격은 오히려 상승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그 이후에 더 급격하게 상승을 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부동산 정책 때문에 가격이 일시적으로 잠깐 하락을 했던 적은 몇 번 있었지만은 장기적인 어떤 안정, 침체 이렇게 연결된 적은 없었다. 지금부터 더 중요한 거를 말씀을 드릴 거예요. 더 중요한 거. 파리 대책 발표가 되고 심리가 떨어졌어요. 근데 가격은 안 떨어졌어. 이 시기에 부동산을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몇이나 됐을까? 자, 그럼 경매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됐을까? 바로 이 시기 때가 바로 황금 타이밍이라는 거예요. 부동산 경매로 싸게 매입을 할 수 있을 만한. 자, 사례를 볼게요. 동대문구에 있는 아파트인데요. 그리고 마용성 아시죠? 마용성. 근데 마용성 동이라고도 칭해요. 그러니까 동대문구도 마찬가지로 계속 이제 이슈가 있는 그런 지역 중에 하나인데요. 그런 동대문구에 있는 아파트가 6억 5,650에 낙찰이 됐는데, 또 중요하게 시세라고 했죠. 실거래가 8월달, 이 낙찰 받은 시점은 9월달이었어요. 근데 이제 파리 대책 이후로 당분간 좀 거래가 없었어요. 시장이 놀랬으니까. 8월달까지 거래가 된 게, 직전까지 거래가 된 게 7억 2,500이었어요. 낙찰받은 금액은 얼마? 6억 5,600. 동대문구라는 거는 또 이슈가 되게 많았던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싸게 낙찰받는 게 쉽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거의 7천만 원 넘게, 7천만 원에 육박하게 싸게 낙찰을 받았죠. 지금은 얼마일까요? 현재 시세는 84제곱미터. 지금 일반층, 8층이니까 층 좋으니까 지금 9억 7천의 매물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은 낙찰가 대비 또 시세 차익이 제법 되죠. 매우 좋은 타이밍이었다라는 거고요. 지금까지 보셨던 게 이제 파리 대책 이후에 그 황금 타이밍에 낙찰을 받은 사례였고요. 이제 9.13 대책이에요. 9.13 대책이 발표가 된 이후에 낙찰 사례를 한번 볼게요. 먼저 9월 27일이에요. 9.13 대책이 발표가 되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였죠. 이때 서초구에 있는 아파트의 낙찰 가격은 13억 2천만 원이었어요. 이때 당시 시세, 9월달까지 실거래됐던 가격이요. 14억 9천만 원이었다. 시세 대비 얼마 싸게 낙찰을 받은 거죠? 지금 1억하고도 7천만 원, 1억 7천만 원 싸게 낙찰을 받은 거예요. 현재 가격은 133, 일반층 16억 5천, 16억 5천 저층이네요. 뭐 16억 일반층도 지금 나와 있고 16억 5천보다 더 싼 매물은 현재 없다라는 거고요. 괜찮죠, 가격이? 뭐 3억 이상의 어떤 차익이 발생이 됐던 거였고요. 다음 사례는요, 관악구에 있는 아파트예요. 근데 이제 관악구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관심 밖에 있는 지역이었고 지금도 그럴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자, 6억 500만 원에 낙찰이 됐거든요. 시세 9월달까지의 실거래가는 7억이었어요. 무려 1억 가까이 싸게 낙찰을 받은 거죠. 근데 이제 관악구 그러면 또 이미지가 안 좋으니까 더 이상의 가격 상승은 없었을 것이다.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현재 매물로 나와 있는 거는 이제 114짜리고요. 7억 5천만 원이에요. 현재 나와 있는 게. 근데 이게 9.13 대책 이후로 약간 꺾였다가 다시 지금 반등을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다. 그러니까 강남과는 또 다른 모습이 뭐냐면요. 강남은 이미 되게 많이 올랐어요. 그런데 이 별로 관심을 갖지 않는 이 관악구라는 지역은요. 상대적으로 그 상승폭이 크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추가적인 상승 여력도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 지역이에요. 그때 당시 시세보다 1억 원 정도 싸게 낙찰을 받았고요. 이후에 또 움직임이 있다. 현재도 진행 중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이제 강남으로 넘어가요. 서초구인데요. 10억 6,200만 원에 낙찰이 됐어요. 근데 낙찰 시기를 보세요. 6월달이에요, 6월달. 그렇게 오래된 얘기가 아니라 6월달까지만 해도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 6월달까지만 해도 황금 타이밍이었다. 이런 얘기인데요. 시세는 6월달까지 이때 거래가 된 금액이 11억 7천만 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것도 한 1억 넘게 1억 천 정도 싸게 낙찰을 받았죠. 매우 싸게 낙찰을 받은 거예요. 현재는 지금 13억 이하의 매물은 없어요. 잘 받은 거죠.
여기까지가 황금 타이밍. 최근의 황금 타이밍은 8.2 대책 이후, 그리고 9.13 대책 이후 지금까지 사람들의 심리가 위축이 되는 이런 시기가, 시장의 흐름을 어느 정도 알고 있다면 이 정책이 장기적인 하락장으로 가지 않을 것이다 라는 확신이 있다면 바로 그 시기가 부동산 경매로 시세보다 싸게 살 수 있는 황금 타이밍이다 라고 정리를 하고 넘어갈게요. 중요한 건 이제 앞으로예요. 그럼 앞으로 서울은 어떻게 될 것인지 궁금한 게 이제 그거죠. 자,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그래프는요, 2005년도부터 지금까지 서울의 매매 가격 지수예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뭐 이런 거를 예측을 할 때 또 자주 이제 좀 써먹는 그러한 것 중에 하나가 사이클이에요. 사이클. 뭐 부동산에 일정 사이클이 있다더라, 뭐 이렇게 올라갔다가 뭐 떨어졌다가 다시 예전에 사이클을 반복을 하더라,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05년도부터 지금까지의 모습을 한번 놓고 보자면은요, 지금 현재죠. B에 해당되는 게 바로 현재의 모습, 그리고 B1이 바로 최근, 그리고 최근 바로 전, 이때 이제 모습인데요. 보시면은 막 미친 듯이 상승을 했다가 B1 구간에 접어들면서 이제 보합 내지 하락세로 꺾였어요. 그러면은 바로 전의 사이클을 한번 볼까요? A 구간, 그러니까 이제 B 구간에 해당되는 구간이에요. A 구간. 이때도 미친 듯이 막 상승을 했어요. 그리고 그 상승이 딱 멈췄어요. 그 다음에 이제 A1 구간으로 넘어가게 되죠. 그러면 A1 구간은 지금과 비슷해요. 하락을 해요. 하락을 했다가, 자, 우리는 지금 다시 서울이 반등하는 이 모습을 봤죠. 근데 과거의 구간도 그랬어요. 하락을 하다가요, 다시 반등을 해요. 이렇게. 과거의 이 사이클. 자, 이 다음에 결국 하락장으로 간 거였잖아요. 이 다음에 반등은 했지만 다시 떨어지면서 장기적인 하락장으로 갔다. 이게 지금 과거의 모습이고, 그렇다면은 자, A1, 그러니까 A와 A1 구간이 현재의 B1 구간, 이 사이클이라면은 어때요? 현재 살짝 반등하고 있는 게 결국은 일시적인 현상일 수가 있다. 다시 반등은 하겠지만 결국은 다시 하락을 하면서 장기적인 요 하락장으로 접어들 수가 있다. 사이클을 놓고 본다면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전문가분들은 이제 서울의 장이 끝나는 시기는 멀지 않았다라는 주장들을 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모르고 있던 게 있어요. 서울에 숨겨진 과거가 있다라는 사실이거든요. 보실까요? 1995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숨겨진 서울의 모습을 한번 보시죠. 서울은 2005년도부터 상승을 했던 게 아니라요, 98년도 후반기부터 상승을 했다라는 거예요. 서울의 상승은 이 A 구간처럼 한 4년 남짓의 구간이 아니라요, 10년 동안 상승을 해왔었어요. 과거의 모습이요. 그러면은 이 사이클을 논할 때 얘기가 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C1 구간이에요. C 구간도 계속 큰 상승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C1 구간에 접어들면서 이제 상승을 멈추고 하락을 시작을 해요. 하락했죠. 이렇게 하락을 했다가 이제 다시 반등을 하는, 지금 요 시기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현재 지금 B1의 모습이 이 A1의 그 사이클이 아니라 C1의 사이클이라고 한다면 어때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C1 구간이, 이 구간이 현재의 사이클이라면 어때요? 하락을 하다가 지금 반등을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은 다시 이 상승을 하는 게요, 과거의 A1처럼 이제 상승을 하다가 다시 꺾이기 위한 전초전의 모습이 아니라 이 C1의 이 구간, 다시 반등을 시작을 하게 되면은 이만큼이나 더 상승을 할 수 있다라는, 사이클만 놓고 본다면은 지금 그런 시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사이클만 놓고 논한다면은 상승이 더 오랜 기간 동안 갈 수도 있다. 이거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게 바로 이 미분양이에요. 미분양 수치를 다시 한번 볼까요? 만약에 지금이 이 B 구간이다, 과거에 라고 한다면은요, 자, B 구간을 살펴보죠.
미분양이 엄청나게 증가를 했었어요. 이 시기에는.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 미분양 수치는 이때 잠깐 동안 700여 세대가 쌓여 있다가 그리고 다시 떨어졌죠. 미분양 수치가 대단히 낮은 수치예요. 마치 어느 때와 비슷하게 이 C구간에도 마찬가지로요. 이만큼 지금 미분양이 있었다가 이렇게 하락을 했다라는 거거든요. 최소한 이 미분양 수치까지 대입을 해봤을 때 현재, 그러니까 지금 A1의 모습은요, 과거 B1의 모습일 가능성은 매우 적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근데 그런 내용들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것들이 좀 있어요. 은평구에 있는 아파트예요. 그리고 이제 8월 27일 날 낙찰이 됐어요. 근데 얘가 최근에 실거래된 게 4억 8,500만 원이었어요. 8월 달에. 근데 보시면은 8월 5일이죠. 계약된 게. 8월 초에 4억 8,500만 원에 실거래가 됐어요. 그 이후부터 나온 매물이에요. 이제 더 이상 뭐 이런 금액은 없어요. 없고 지금 이제 호가 매물로 나와 있는 거 중에 제일 싼 게 5억 4천만 원이에요. 보이시죠? 얘는 지금 5구짜리고 이 해당 평형의 제일 싼 매물이 현재는 5억 4천만 원인 거죠. 자, 아까 서울이 반등을 시작을 했잖아요. 반등을 시작을 했고 지금 이런 현상이 서울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자, 실거래가 된 이후로 이제 호가 자체가 올라간 거예요. 아이고, 올라간 호가대로 내가 사도 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가격에 거래가 됐는데 이제 가격을 높였단 말이에요. 매도자가. 엄청나게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분명히. 뭐 지금 줄다리기 중이다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지금 매도자와 매수자의 줄다리기가 아주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어요. 현재. 근데 현재의 모습은 지금 매도자한테 계속 유리하게 가고 있는 이제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고요. 그 가운데서 우리가 뭘 사겠다. 그럴 때 유용한 게 또 바로 이 경매예요. 자, 낙찰된 가격은요 4억 7,600만 원 정도였어요. 4억 8,500만 원에 거래가 된 이후에 이제 살려고 봤더니 5억 4천이래. 부동산 경매를 통해서 어떤 가격에 샀다? 오히려 거래가 된 실거래가보다 더 저렴한 가격으로 샀다. 매우 의미가 있죠. 이런 쪽으로도 부동산 경매를 활용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간단하게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경매로 싸게 사기 위한 황금 타이밍이란 부동산 정책이 발표가 돼서 심리가 급격하게 떨어졌을 때,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황금 타이밍이란 매도자와 매수자가 줄다리기를 막 치열하게 하고 있는 이 순간, 그러니까 가격이 지금 움직일지 말지 막 이런 기로에 있는 순간 부동산 경매를 통해서 오히려 실거래가보다 더 저렴하게 매입을 할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을 하는 것이 바로 황금 타이밍이다 라고 정리를 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새벽 하늘이었고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